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을 달궜던 가장 핫한 뉴스를 정리하는 인천 뉴스콕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남인천 방송과 CJ일로 북인천 방송이 함께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인천 뉴스콕 지금 시작합니다. 네, 계양구의 한 대형 식자재 마트가 행정심판 끝에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계양구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통시장 상권 침체 등을 이유로 두 차례나 건축 허가를 반려했었는데요. 관련 내용 해당 기자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환 기자. 네. 자, 전통시장 식자재 마트 지난해부터 뭐 갈등을 계속 이어왔고 우리도 보도를 했었는데 최근 허가가 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공사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 반발이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인근의 계산시장 상인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전통시장인 계양시장 상인 120여 명의 거센 반발로 대형 식자재 마트가 그 건립이 무산이 됐었는데 최근 정식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문제가 또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데요. 이 계양구가 두 번의 반려 끝에 이번에는 건축 허가를 낸 겁니다. 바로 최근 행정심판에서 인천시가 이 식자재 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식자재 마트의 부지는 계산시장에서 직선으로 불과 500m 떨어진 거리입니다. 상당히 가까운 거리긴 한데요. 상인들은 식자재 마트가 들어서면 상권 침체의 영향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식자재 마트는 영업시간 규제가 없고 또 파는 품목도 대부분 이 전통시장하고 겹치기 때문에 공사가 들어가는 즉시 현장에서 또 집회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허가가 난 거잖아요. 허가를 내줘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 시장 상인분들하고 저희는 굉장히 충격이죠.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상생 협의가 안 돼도 이렇게 허가가 나갈 줄은 몰랐고. 어쨌든 행정심판 끝에 허가가 난 건데 뭐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요. 전통시장 반경 1km까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하고 규모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상점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서는 계양구의 이 식자재 마트는 판매 공간과 주차 공간을 모두 합해도 이보다 소규모인 1,800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 허가를 해줘도 그동안도 참 문제가 없었던 건데 계양구는 그동안 식자재 마트가 들어서면 인근 지역에 뭐 교통이 혼잡해진다거나 이렇게 전통시장이 좀 침체가 된다거나 이런 이유로 두 차례 신청을 반려를 했었습니다. 물론 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컸던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트 부지가 1년째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건축 허가 신청 두 번 만에 행정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세 번째 비로소 건축 허가가 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공사에 들어가는데요. 그동안 식자재 마트 측은 반려 사유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건축 설계를 좀 변경을 하기도 했고요. 또 전통시장과 상생하기 위해서도 나름의 시도를 해왔습니다. 식자재 마트 사업자 측은 지금까지도 계속 내용 증명도 보내고 노력을 해서 전통시장 쪽과 좀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수차례 상생할 방안을 이제 마련을 해서 제안을 했음에도 이것을 거부한 것은 오히려 전통시장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준 계양구 측에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 두 상인들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아무래도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한 상태입니다. 네. 사실 그 골목 상권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과거에는 대형마트 그리고 이제 대형 슈퍼마켓 SSM이 갈등의 주축이었다면은 이제 뭐 몇 년 전부터는 말씀하셨던 이제 대형 이제 식자재 마트도 이제 갈등의 한 축으로 지금 들어온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앞서 이정화 기자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관련 법상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형 마트 그리고 SSM은 규제 대상이지만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대형 이제 식자재 마트는 규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과의 그 지역 상인들과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그럼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는 좀 있나요? 어떤가요? 사실 이 마트가 들어서게 되면 이제는 좀 같이 상생해 나가야 되는 게 그 다음 수순인데 그동안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한 지역 안에서 공존하면서 갈등을 겪어왔던 사례들은 정말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이제 우리 지역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식자재 마트 문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특히 이런 사례들은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사례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업형 슈퍼마켓들과 또 지역 전통시장 상권 간의 이제 갈등을 잘 넘긴 좀 우수 사례들이 몇몇 있어요. 그래서 함께 그런 사례들 좀 들어보시죠. 상생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가 입점을 함으로 해서 고객들이 젊은 연령층들이
그 전통시장에 같이 이용을 함으로써 상생한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 전통시장들에 대한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전통시장의 고객들을 계속 유입할 수 있는 공동 홍보나 공동 마케팅이나 네, 전문가들은 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주 고객층이 다른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령층을 나눠서 각각 시장과 마트가 판매하는 물건에 좀 차별화 전략을 두고 또 서로의 고객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이와 함께 한 지역에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좀 상권을 이유로 갈등이 계속되는 이유를 좀 추가로 짚어봤는데 대부분 이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금전적으로만 전통시장에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시장 상인들이 많이 민감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보상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제 전통시장에 이제 뭐 현대화 시설 개선, 지붕을 씌워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그쳐요. 그래서 시설에만 한정이 되는 지원들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상생과는 무관하게 이제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그친다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겁니다. 이 계속해서 갈등이 좀 증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들어간 다음 달 1일부터 현장에서 집회를 이어 나가기로 한 만큼 좀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해당 지자체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 지자체장이 지역의 대형마트를 막다가 임기 이후에 이제 소송을 당하는 뭐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지자체로서는 이제 최선을 다한 것 같고요. 대형마트하고 이 지역에 있는 전통 상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공생할 것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그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해법을 좀 찾아가는 뭐 그런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원구성을 하지 못했던 연수구 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마침내 운영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연수구 의회는 극심한 여야 갈등을 보였는데요. 8대 의회 출범 1년 만에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먼저 원태규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원구성을 마치지 못한 제8대 연수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 자리를 비롯해서 3개의 상임위원장 중 2개를 독식하면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커져만 갔습니다. 양당의 극심한 갈등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해왔습니다. 개원 1주년을 앞둔 제8대 연수구의회가 제2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연수구의회 운영위원회 구성 안건이 통과된 겁니다. 이강구, 장혜윤, 이인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3명과 김정태, 이은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명이 소속됐습니다. 극심한 갈등을 봉합한 건 지속적인 물밑 작업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선 그동안 부의장 자리와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요구했는데 민주당에서 운영위원장과 전반기 예결위원장 자리를 약속한 겁니다. 이제 책임이 이제 다 돼 있잖아요. 그동안에 뭐 서운한 점 야당도 여당도 다 잘못이 있었다. 결론은 서로 동감하고요. 이제는 서로 싸우지 않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정례회 기간 심의됐던 연수구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는 부결됐습니다. 고남석 총장의 공약 사업인 만큼 관심을 끌었고 연수구는 올해 안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의회가 재단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의원들은 문화재단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문제를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수구는 오는 8월 정도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시 연수구 문화재단 설립 안건을 구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네,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원구성 가운데 운영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안 됐다. 원구성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의회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이제 의장단이 구성이 되는 거고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근데 연수구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가 3개인데 2개는 이제 구성이 됐는데 운영위원회가 그동안 구성이 안 됐었어요, 그죠? 네. 이게 보니까 밥그릇 싸움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최근에 1년 만에 원구성이 돼서 지금 좀 이 갈등이 봉합될 것 같은데 의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연수구 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원구성이 안 된 전국 기초의회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회가 없는 상태로 의회를 가동해 온 건데요. 이번 정례회 기간에 마지막 남은 운영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서 결국은 이제 원구성이 마무리된 겁니다. 이번 회기를 시작하면서 김성애 의장, 연수구 의회 의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 구성을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는 달라진 연수구 의회를 보여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만큼 의회 구성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사무처 소관 업무 보고와 예산 심사, 의회 관련 조례 등을 이제 심사하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상임위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운영위원회 없이 정상적이지 않은 구조로 의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고 이번 회기 본회의에서 원구성을 마무리한 겁니다. 근데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이 원구성을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각 정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면 합의를 이뤘을 만도 한데 이게 1년이나 시간을 끈 거 보면은 참 의견이 좀 안 맞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정말 극심한 갈등이 있었고요. 또 그동안 또 논란이 됐던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의장과 부의장 같은 이 자리 싸움 때문입니다. 8대 연수구 의회가 이제 당선이 된 의원분들이 모두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12명인데 민주당이 7명, 자유한국당이 5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많긴 하지만 원구성을 하면서 의장과 부의장 또 3개가 있는 상임위원장 자리 중 2개, 총 4개의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간 거죠.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말로 강하게 반발을 해왔고 또 본회의장에서 이 의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점은 전혀 찾지 못했고 의원들 간의 갈등만 커져갔었죠. 하지만 또 이런 것을 지켜보는 주민들의 불만 역시 점점 커져갔습니다. 자리 때문에 원구성도 못한 의회라든 비판이 계속해서 지역사회에서 제기가 됐던 거죠. 결국 의원들도 원구성이 안 됐다는 꼬리표를 단체로 개원 1주년을 넘기고 싶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리포트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번 본회의에서 연수구 문화재단 설립 안건이 올라왔어요. 물론 안타깝게 부결이 되긴 했지만 연수구 문화재단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기사에도 다뤘듯이 이 연수구 문화재단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더 많은 문화생활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판단에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내는 생활 문화라고 요즘 얘기를 하던데 그러한 문화를 연수구가 강화를 하겠다는 거고 이러한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연수구라는 관이 아닌 연수문화재단이라는 민간 기관으로 좀 운영을 하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쨌든 지역의 문화, 생활 문화를 강화하고 또 여기서 또 연수구가 또 계획을 했던 게 중앙에서 추진을 하는 각종 공모 사업의 문화재단 이름으로 이제 도전을 하려고 참여를 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역시 잘된 예로는 부평구 문화재단이 정말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이처럼 지역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죠. 특히 연수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고남석 청장이 취임 당시의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집행부는 설립 의지가 이처럼 매우 강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설립을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상태였는데요. 모든 절차는 사실상 다 마무리가 돼 있었습니다. 타당성 용역부터 인천시 설립심의위원회 의결까지 완료가 됐는데 마지막 단계인 구의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집행부는 어쨌든 반드시 추진을 할 거라는 의지고 충분히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수정이 가능한 범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고 반영해서 이 안건을 다음 구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사실 그 지역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이 일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뽑아 놨는데 이게 밥그릇 싸움 하는 모습이 참 보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1년 동안 글쎄요. 운영위원회가 없이 지금 의정 활동을 해왔는데 앞으로 남은 임기 3년은 지난 1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감시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경로당 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과다 지급했다 이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과다 지급된 비용이 크진 않지만 공단 직원들이 급여 자투리를 모아서 마련한 공사비여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사를 맡은 업체가 공단 간부의 지인이라고 알려져 있어 추측성 의혹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재필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먼저 리포트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부평의 한 공원. 공원의 창고입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한켠에는 강화마루가 박스채로 쌓여 있습니다. 강화마루는 모두 20박스, 총 58만 원 상당입니다. 이 마루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사건의 시작은 지난 4월입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은 끝전을 모아 기금을 만들고 이를 지역 봉사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지난 4월 지역의 한 복지관을 개보수하는데 기금을 사용했습니다. 공사에 사용된 기금은 모두 375만 원. 특히 복지관 내 경로당에 강화마루를 까는데 232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규모는 40평, 80박스 분량입니다. 하지만 공사 당일 현장에 도착한 건 60박스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60박스가 안 들어왔으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80박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60박스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네네네. 의심의 시선은 공사를 주도한 공단 A팀장에게 향했습니다. A팀장의 지인이 해당 마루 공사를 맡은 상황. 내부 직원들은 물건값을 빼돌린 것 같다며 A팀장에 대한 감사를 공단에 요청했습니다. 감사가 시작되자 A팀장은 지난 5월 17일 뒤늦게 강화마루 20박스를 이곳 공원 창고로 옮겨놨습니다. 공단은 감사를 통해 A팀장이 지인 업체에게 강화마루 25박스 비용을 부당하게 지급한 점, 그리고 뒤늦게 강화마루 20박스를 공원 창고에 옮겨놓은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팀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공단의 관계자는 A팀장은 행정상의 실수일 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직원들의 사회공헌 기금을 건드린 만큼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노조는 A팀장에 대한 보다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250명 임직원들의 급여 끝전을 모으고 또 저희가 또 바자회를 통해서 조성한 기금인데, 이 기금이야말로 우리 250명 임직원들의 피와 땀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공정하게 관리 못하고 이런 부당한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리포트를 보니까 조금 씁쓸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해당 팀장의 주장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징계위원회에서 한 이제 A 팀장의 해명을 정리를 하면요, 네. 이제 A 팀장도 지인에게 그 지인 업체에게 공사를 준 부분은 인정을 했는데 단 받지 않은 그 20박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그 당초 80박스 규모의 바닥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혜택을 받는 경로당 측에서 뭐 일정 부분 구간을 축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0박스 정도만 필요했던 것이고, 당초 발주 요청은 80박스가 들어갔지만 공사에 필요한 박스는 60박스였고, 이 과정에서 행정상의 어떤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지 어떤 의도를 갖고 누락시키려고, 이게 어떤 말 그대로 이제 빼돌리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A 팀장의 주장인데 그 주장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취재를 좀 해보셨나요? 네,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했고 당연히 했습니다. 해당 경로당을 찾아가 봤는데요. 먼저 경로당 관계자의 이야기는, 우리는 애초에 이야기를 했던 대로 공사를 진행을 했다. 그러니까 계획을 변경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이 부분은 A 팀장의 그 주장과 상반됩니다. 네. 다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현장을 가 보니까 이제 공사를 안 한 곳이 경로당의 마루 옆에 있는 한 방이에요. 이 방인데 방 규모가 한 2, 3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시 이제 공사 현장에서는 60박스가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5박스가 남았습니다. 2박스당 1평 정도의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60박스 정도면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땐 80박스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을 하면 왜 80박스로 가능한데 왜 60박스로 공사가 가능한데 왜 80박스를 주문을 했을까? 그리고 60박스만 받았으면서 왜 80박스 비용을 지급을 했을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당 팀장한테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해당 팀장은 운전 중이다, 답할 수 없다라고 하고서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그 이후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취재가 필요하고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한 주간의 핫 이슈로 마련한 인천 뉴스콕.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요 현안, 숨겨진 소식을 더욱 심도 있게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